안녕하세요. 오늘은 투기지역이 해제 전과 해제 후 어떻게 달라지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기지역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서울시 용산구부터 동작구 등 총 15곳이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2023년 1월 5일부터 서울시 강남 3구, 즉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제가 되었죠. 두 번째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2022년 11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4곳이죠.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그리고 광명시, 하남시 이렇게 30곳만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다가 이 지역 역시 2023년 1월 5일부터 서울시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해제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세 번째는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도 2022년 11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4곳이 있었는데 이곳 지역마저 2023년 1월 5일부터 서울시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대거 해제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투기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역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4곳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해결되었죠.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라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분양권 사안자라든가 전매 제한 이런 것 따질 때는 투기과열지역이 우선하는 거고요. 세금의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취득세 중과 이런 것들은 조정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번째로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첫 번째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죠.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요즘에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담보대출이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립니다. 이런 것들은 조정대상 지역이 위주가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분양가 사안제 등 대상 지도 축소는 투기과열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풀리면 이러한 분양가 사안제라든가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사안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가 우려가 있는 곳에다가 지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면 최대 5년에 이르는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도 없어집니다. 이게 분양가 사안제 적용되는 것이 분양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있고 분양가 사안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택 분양 시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니 고분양가를 받을 수가 있어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전에 재건축 재개발에서 조합원이 종전 자산을 가지고 투자해서 새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그 새 아파트를 짓는데 부족한 돈을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추가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일반 분양분이거든요. 근데 일반 분양이 그동안에 분양가 사안제로 인해서 높일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고분양가를 할 수가 있다면 분양가 사안제 적용받지 않아서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이 적게 됨으로써 사업성이 우수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어떠한 중과가 있고 이러한 조정대상과 투기과열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지정됐을 때하고 해제가 됐을 때의 우리가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있습니다. 이게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역, 그 세금에 관한 거,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이
기준이 되고,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또는 청약 이런 것들은 투기과열 지역하고 있죠. 세금에 관한 거는 양도세라든가 이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 기준이 되는 거고, 이 위에는 투기과열 지역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구분해서 보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역을 한목에다 기재해 놓은 것은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과 관계가 있죠.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일 때는 20%, 3주택에는 30% 중과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가 됩니다. 우리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2년 동안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2024년 5월 9일까지는 이 중과에서 이제 배제가 되지만,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이 중과와 장특공제 배제 요 규정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양도세 중과가 없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자유롭게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 및 2년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없고 1주택자로 2년만 보유하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1세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기간이 2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3년으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LTV라고 하는데 이 규제를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LTV가 무주택자 1주택자만 50%, 여기서 서민 실소유자는 9억 이하일 때 70%, 여기에 우대금리 20%가 초과가 되죠. 6억 원 미만도 자금 조달 계약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LTV가 무주택자 1주택자가 70%, 다주택자는 60%까지 올라가고요. 서민 실수요자가 8억 이하 70%, 우대금리가 20%가 올라가죠. 그리고 6억 이상만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하고 6억 미만일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1주택자는 1에서 3%입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죠. 법인 사업자로 살 때에는 12%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2022년 12월 21일 취득세 완화 조치 시행 시 1주택에서 2주택까지는 1에서 3%, 3주택은 6%, 4주택은 6%, 법인인 경우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6%입니다. 이렇게 완화되는데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면 2022년 12월 20일로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1주택에서 2주택까지는 1에서 3%입니다. 3주택까지는 8%, 4주택에서는 12%, 법인은 12%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 이 역시 2022년 12월 21일 취득세 완화 조치 시행 시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1에서 2주택까지는 1에서 3%, 3주택은 4%, 4주택은 6%,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6%로 동일합니다. 종부세에 관한 내용에서는 특별하게 그 변화는 없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2년 법 개정 전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3주택 이상과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은 1.2에서 6% 중과가 적용되었으나 2023년부터 법 개정 후 적용되는 세율은 규제 지역에 대한 별도 중과가 없이 3주택 이상이고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만 중과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죠? 이것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떻게 되냐? 2023년부터 법 개정 후 적용되는 세율은 규제 지역에 대한 별도 중과 없이 3주택 이상이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봐서 2023년부터 적용되는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이나 규제지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 중과 규정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또는 최대 5년까지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을 이제 그 규정이 있는데요.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또는 재개발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라도 전매가 가능하죠.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와 거주 의무 기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데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가는 것이 거주 의무 기간이죠. 실거주 의무 기간이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이 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으면 이것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마치 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으면 장특 공제 배제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와 거주 의무 기한이 있습니다. 이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그러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최대 5년 동안의 거주 의무 기간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앞으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 투기과열지역에서 청약 재당첨 제한입니다. 투기과열지역 내에서는 최장 10년까지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규제가 해제되면 이런 조항이 없죠. 이번에는 투기과열지역에서 청약 추첨제 적용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가 없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되면 85제곱미터 이하 60%, 85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100%를 우리가 추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역 그리고 이런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가 되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또 이러한 근거로 해서 앞으로 시장 변화가 어떻게 될까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지역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이 전매 제한이 규제와 2, 3년이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난다. 전매 제한 완화로 실거주 의무는 모두 소급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표한 날로부터 이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투기과열 지역도 모두가 분양가 상한제에서 폐지되고 그리고 전매 제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가 되는 것이죠. 또 분양가가 12억 초과 주택 대상 중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도 올해 1분기 내로 폐지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 소식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단지는 지난 1월 3일부터 정당계약, 즉 정당계약이란 무슨 뜻이냐면 최초 청약 당첨자들이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당계약에 돌입한 서울시 강동구 둔청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둔천 주공을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당기고 있죠.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고분양가로 분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동안에 이제 지연이 이루어져 가지고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런 걸 아무래도 이 분양가를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반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규제 완화책이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이 발표된
후 둔촌주공 견본주택에는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 관련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영향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둔촌주공의 경우도 강동구가 규제지역과 분양가 산재에서 해제되면서 기존 8년이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고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집니다. 또 분양가가 12억 원을 윗돌아 중도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을 이번에는 전용 84제곱미터도 바뀐 규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래서 최근에 가장 수혜를 받은 지역이 둔촌주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즉 서울시 같은 경우 4개구를 제한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도 줄어들고, 그리고 투기할 지역도 줄어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양도세 같은 규제라든가 취득세 규제,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서 분양가 산재라든가 전매 제한, 그리고 실거주 의무,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강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